예, 저는 프로모션 DB 펑션 to 자바 전환 경험을 공유하게 된 쿠폰 정상 개발팀의 문상록입니다. 일단 발표 시작 전에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유되는 발표 자료본을 다운받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기존 프로모션 조회 방식, 개선 배경 및 목적, 상세 개선 과정, 주요 이슈 사항 및 해결 과정, 추후 개선 사항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프로모션 조회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맡고 있는 프로모션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매자 분담 및 전사 프로모션을 보고 있고 여러 프로모션 유형에 해당되는 할인 적립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스크린샷을 보시면 상품 상세 화면과 주문서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빨간 네모 박스로 보이는 할인 적립 정보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 정보들입니다. 기존에 프로모션을 조회하는 데 쓰던 DB 펑션이 5개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펑션이 라인 수가 1000개 가량 되고 복잡한 로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각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르거나 바인 앱에 호출하되 실제로 바인에서는 DB 펑션을 직접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DB 펑션 구조를 개선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하게 된 배경은 프로모션 조회 로직이 오라클 DB 펑션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운영 난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장애 시 대응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그를 통한 디버깅 불가로 원인 해석이 어려웠고 상용 배포 후에 롤백도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발 시 단위 테스트가 불가했고 상용 배포 후에 검증 테스트도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 유지 보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펑션이 거대하고 내부 변수 간 의존이 심해서 시간이 갈수록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고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API 제작 요청이 들어올 경우 펑션 한 세트를 추가로 제작을 해야 돼서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DB 트래픽 분산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DB를 지정하고 해당 DB의 펑션만 호출하므로 트래픽 분산의 유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바 API로 전환을 해서 단점을 개선하고 DB 의존도를 약화시켜서 향후 DB 분산 처리나 탈 오라클을 준비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상세 개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DB 펑션의 사용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림 중앙에 네모 박스로 표현한 이 관심 영역이 곧 개선 대상 영역입니다. 상품, 주문, 검색, 전시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DB 펑션을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였고 조회하는 DB는 메인 DB, MPDB, 카드 DB 세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DB 펑션의 배포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후 스테이지 환경, 상용 환경에 올리기 위해서 지라 티켓으로 DB 배포 요청을 합니다. 배포는 DB 개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상용 배포 정기 점검 일자에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알림받으면 개발자가 DB 펑션의 테스트 값을 넣어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라인 배포가 안 되고 롤백도 순발력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팀 내에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빨간 네모 박스들을 보시면 아까 관심 영역에 있던 DB 펑션 직접 호출 부분을 자바로 전환된 API를 호출하게 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림에는 DB 조회를 메인 DB, MPDB로만 사용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MPDB 6호비로만 조회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내 로직 흐름 컨셉을 잡고 사용할 기술 스택을 결정했습니다. 팀 내 회의를 통해서 로직의 흐름을 병렬과 순차 처리의 조합으로 처리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JDK17, WebMVC, Completer Future, Parallel Stream 조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자바 17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큰 의사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분명 자바로 전환하면 DB IO도 많아지고 연산 속도도 DB보다 느릴 텐데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조금이라도 채울지 고민을 하다가 자바 8에서 17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벤치마크 자료를 조사하고 상용 배포 및 롤백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서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CI/CD 환경을 세팅 후 자바 17 버전의 에스크롤을 배포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바로 소스 코드 이관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펑션을 잘 옮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DB 펑션을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이관하기 위해 우선 마이바티스로 통째로 쿼리를 옮겼습니다. PL/SQL에 있는 분기 처리를 마이바티스가 처리를 하지 못하니 최소한의 분기 처리만 자바로 남기고 나머지는 마이바티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분리하기 쉽게 캡처한 화면처럼 쿼리들을 모듈화시켜서 구분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쿼리에서 자바 로직으로 이관할 부분을 만들기 위해 마이바티스 쿼리를 잘게 분리를 했는데요. 지금 PPT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 저희 팀에서 쓰고 있는 미로보드 앱을 통해 확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로 앱인데요. 보시다시피 마이바티스의 이런 이런 쿼리마다 캡처를 떠서 조각을 내놨고 이 쿼리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또 자바에서 어떻게 처리시킬지 또 어떤 부분의 쿼리는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 여기 쿼리에서는 전시로 나와 있죠. 또 어떤 부분은 공통 코드로 쓸지 이렇게 식별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자바로 이관할 부분을 식별하고 DB 쿼리로서 그대로 쓰일 부분은 DB 개발팀을 통해서 쿼리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쿼리부터 깔끔하게 튜닝되어야 자바를 안심하고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DB 쿼리 튜닝이 끝난 뒤에는 아까 계획한 대로 점진적으로 자바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절차식으로 자바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동기 병렬 처리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이후 병렬 처리와 순차 처리의 조합으로 성능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팩토링 하면서 육각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핵심 로직이 견고하고 확장의 열린 구조로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각 단계마다 테스트 코드를 중요한 대목마다 꼭 짜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코드가 계속 휙 바뀌더라도 구조가 바뀌더라도 테스트 코드가 있는 한 용기 있게 수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자바를 전환을 완료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의 DB 펑션의 응답 속도보다 같거나 빠르게 튜닝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텔리제이의 어싱크 프로파일러를 통한 스레드 병목 지점 탐색 및 튜닝을 하고 DB 개발팀을 통해 쿼리 통합 및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캐싱이 필요한 곳에 카페인 캐시를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프레셔라고 일컫는 부하 조절 튜닝을 했습니다. 성능을 어느 정도 만족했으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상용에 배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DB 펑션과 자바의 결과를 비교하여 알람을 주는 로직을 개발했고 이 로직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비교는 자바와 DB 결과 값을 같은 객체로 매핑시켜서 스트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때 아파치 랭스리 라이브러리의 스트링 UT 클래스를 응용했습니다.
모든 소스 코드 준비가 끝난 뒤에 조심스레 상용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카나리 배포와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심스럽게 배포하고 관찰하고 이슈를 대응했습니다. 이제 상용에 배포한 이후 주요 이슈 사항 및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 기존에 주던 리스판스 값 중 상품 번호를 빠뜨려서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테스트도 다 하고 결과 비교 로직도 만들었었지만 이 오류를 검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리스판스 값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테스트에 누락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 비교 로직은 기존의 리스판스 객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존과 신규의 중간에 해당되는 중간 객체를 만들다 보니 상품 번호의 존재를 누락시켜서 테스트에도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꼭 API 이관 시에는 리스판스 리퀘스트 값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널 포인터 에러와 캐시 이슈가 동시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DB가 밀려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널 포인터 예외가 발생했는데 거기다가 이 널 값을 캐시를 하니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널은 어쩔 수 없이 런타임으로 대응하며 잡아야 하지만 널로 리턴된 값을 캐시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발할 당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DB 부하 문제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름 백프레셔를 구현하고 성능 테스트까지 했지만 실제 상용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더 DB 부하가 심했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링 팀과 협의를 통해서 DB풀과 스레드풀을 조정하고 사용하는 DB 목적지를 변경해서 부하를 분산시켰습니다. 다음 문제는 운영을 일정 기간 한 뒤에 발견한 문제인데 바로 메모리 누수입니다. 이번 계기로 메모리 누수 발생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몇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ZGC를 쓴다면 XMX, XMS 옵션 값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다면 메모리가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제니퍼 수집 서버의 과부하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바 17 버전 자체도 봐야 합니다. 릴리즈 노트를 보면 자바 17.0.4에서 메모리 누수가 상당히 고쳐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릴리즈 노트 캡처 화면인데요. 17.0.4 버전에서 릭으로 검색을 하면 메모리 릭과 관련된 수정 사항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 기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프로젝트의 중간중간 아마존 대응 등 추가 개발권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1년 가까이 걸렸고 첫 번째 펑션을 만드는 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기초 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펑션은 만들어둔 핵심 로직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달린 것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능 개발 대신 결과 검증 로직, 성능 최적화, 이슈 안정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성능 측정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크로 전체적으로 리스판스 시간이 2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중 프로모션 조회 API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입니다. 상품 한 개에 대한 조회는 DB 펑션보다 6ms에서 9ms 정도로 좀 느리지만 장바구니 같이 여러 상품으로 한 번에 요청이 올수록 병렬 처리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배포 프로세스가 좀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도메인 로직이 변경 가능성이 적도록 견고하게 만들었고 테스트 로직도 잘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신규 수정 개발권 진행 시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비록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 측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전에 비해서 쿼리를 잘게 분리함으로써 DB 쿼리 수행량이 늘어나고 DB의 부하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쿼리를 또 분리하고 튜닝을 진행 중이며 어플리케이션에 캐시를 추가해서 DB 부담을 줄이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추후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모션 유형을 제거해서 DB 부담을 추가로 저하시킬 예정입니다.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자면 현재는 조회 API만 만들었지만 추후에는 CUD 로직까지 API화 시킬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원 상품 전시 공통에 해당되는 영역은 직접 에스코로가 DB를 조회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API로 변경시켜서 도메인 의존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DB도 탈 오라클을 하여 추후에 어떤 DB가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쓸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이 끝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는 분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요.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이 그러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종료를 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